네, 시청자 여러분 어서 오십시오. 머니왕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간만에 미장에서 환호성이 좀 들렸는데요. 자, 주말 사이에 또 걱정보다는 다소 기대감 좀 우리 챙겨가면서 휴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어느 때보다 기회라고 한다면 그 기회를 잘 잡아야겠죠. 머니왕 1부는 MTNW 두 분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함께 쭉 즐겨보시면서 다음 주에 있어서 어떻게 승리 전략 잘 세워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의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좋은정보위원님과 함께할 텐데요. 이 방송이 그러니까 좋은정보위원님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11시 20분경부터 무료 공개 방송이 펼쳐집니다. 인스웨이브가 정말 좋은 웨이브를 펼쳤었는데요. 이러한 것처럼 반짝이게 될 숨은 황금줄을 오늘 발굴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방송도 잘 참여를 해보시고 더불어서 무료 공개 방송까지 연이어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왕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 나와주셨고요.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뭔가 흔들리는 건가 싶다가도 가는 종목은 또 잘 가고 약간 헷갈리게 하지만 그래도 종목 선정이 결국에는 중요한 거구나라는 교훈을 얻었던 한 주였습니다. 위원님은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참 어렵기도 어렵지만 주간 전체로서는 좀 어려웠죠. 예, 근데 그 주말 막판에 그리고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지수가 하방 경직, 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양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끝나고 수요일 날이 완전 그 어려운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아침 좋은 정보의 공방 시간에 시황 전략을 비교적 디테일하게 왜 지금이 기회인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아침 방송 보신 분들은 좀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 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하여튼 힘든 지수로 봤을 때는 힘든 구간이었지만 또 우리 화선 앵커님 말씀대로 역시 또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 이 두 단어를 빼놓으면은 시장에서 말이 안 되죠. 바로 반도체 AI. 이제 AI는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GPT 스토어. 예,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는 어떠냐? 양봉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또 유망 섹터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반도체하고 AI, 게다가 하나 더 보신다면 바로 낙폭 신규 상장주,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섹터인데 성장성을 갖춘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 오래간만에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코스피 차트 한번 볼까요? 이게 터닝 포인트가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선점 효과라는 것은 종목을 보시는 눈이나 시장을 보시는 눈이나 똑같다. 예, 수요일날 장대 음선을 드리웠죠. 제가 방송에서 이런 것도 한번 차트를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때로는 뒤집어 보자. 이게 뭐냐면은 장대 이제 양선으로 보면은 좋을 겁니다. 근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장대 양선 나올 때 굉장히 환호하고요. 또 이렇게 장대 음선 났을 때는 굉장히 공포의 도가니죠. 근데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게 봅니다. 왜냐? 주가가 쌀 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음봉이 3개예요. 3개에서
이제 음봉 세계인데 뭐 이번 주는 양선 다음 주죠. 그러니까 양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는 또 한 번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제가 한번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금 코스피 차트를 띄우면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한번 10월 달을 반추해 보자. 10월 마지막 31일 날 제가 여의도 승부사 방송에서 지금이 절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뭐 시장 흐름이 계속 좋게 일어났고 지금도 그런 구간이 아닌가. 하여튼 그동안 많이 힘드시고 뭐 옴짝달싹 못하시고 그러신 분들 많이 이제 오른 종목 좀 이렇게 좀 경계하시고요. 예,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으니 힘내셨으면 합니다. 기회가 오고 있다.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으라차차 일으켜 세워보자라는 희망적인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어떻게 그 기회를 잘 잡아갈 수 있는가, 결국에는 아는 만큼 보일 수 있다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네.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죠. 그렇죠. 네.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수익 나는 게 이 시장입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 공부라는 것이 항상 그 선점이 중요하거든요. 선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남보다 뉴스 나오기 전에 철저히 공부해서 또 기술적인 그 맥점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결국 계좌 수익이 잘 난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옆에 계신 우리 화선 앵커님하고 저거는 제가 머니투데이 첫 방송했던 파트너입니다. 예, 그래서 한 4년이 됐는데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거대한 물결, 트렌드를 놓치지 마시라. 98년부터 2000년까지 전개됐던 소위 말해서 IT 혁명, 예, 그것이 이제 정보화 혁명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을 이제 효율해서 시작됐죠. 그 다음에 지금 20년 만에 온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구간이다. 그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주가 그 시세를 주도할 것이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20년 긴 사이클을 두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 내려면 보통 뭐 10배가 또 몇 배 이렇게 수익 나는 것도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성장주에서 온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거대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러면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오늘 그거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패러다임 시프트의 거대 물결 AI입니다. AI는 뭐 잘 아시겠지만 역시 오픈 AI 그 챗 GPT가 효시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7조 원을 투자했다. 이거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 거기에서 또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죠. 근데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그때 많은 종목들이 떴었어요. 말하자면 마음 AI라든가 그다음에 또 셀바스 AI라든가 보통 음성이라든가 학습 그런 것들이 떴었죠. 근데 어느 정도 계속 오른 다음에 스테이 머무르거나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GPT 스토어가 불을 당겼습니다. 이 GPT 스토어랑 뭐냐면은 여러 가지 거대 언어 모델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쇼핑몰 보듯이 그냥 거기서 오픈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입점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보게 되면은 야, 참 미국 사람들 그 빅 어떤 그 테크 기업들이 대단하다. 머리 쓰는 게 이것이 시장 확대로 갑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음 주에는 샘 올트먼 바로 오픈 AI CEO죠. 한국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우리나라 올 때까지 AI 모멘텀은 계속 살을 겁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 또 구글도 놓칠세라 그 바다라는 언어를 가지고 1000개의 AI 언어 모델, 예, 이것을 또 스마트 로봇과 융합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습이라든가 그런 것들 콜센터, 음성인식 그런 것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보다 사실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게 바로 의류 AI입니다. 루닛을 비롯해서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뭐 그런 것들 비오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고 지금 최근 트렌드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대 언어 모델,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이것이 지금 AI 시장을 주름잡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 바로 어디 입점하죠? 예, GPT 스토어에 바로 입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에 따라서 좀 할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관련주도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관련주가 종목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AI가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전소망 그 이제 있잖아요. CDN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하는 회사가 바로 KIN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 언어로 가는 게 바로 플리토예요. 플리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시간 번역 서비스 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죠. 바로 이제 삼성의 지금 갤럭시 24에 여러분 삼성에서 크게 부각받는 게 뭘까요? 딱 세 가지잖아요.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것을 제공한다. 그 다음에 또 인스웨이브 시스템, 아까 제가 무방 주제로 나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그걸 비교적 저점에서 그 내용을 하고 선점했죠. 이것이 GPT 스토어에 입점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다 LMM 그런 관련주죠. 네이버 D2SF 거기에서 처음에 시드 머니를 투자한 그런 회사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상장으로서 업스테이지가 있어요. 업스테이지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아랍의 숫자 42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대로 쓰면 42 마루 이런 회사들이 다 비상장이지만 바로 LMM 관련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몇 종목 차트를 보실게요. 이제 루닉 같은 경우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최초로 참 이 종목 보면 나름대로 자긍심도 갖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남들이 안 볼 때 좋은 정보를 제공해서 10배 이상이 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루닛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AI가 너무 시세를 많이 뽑았잖아요. 요즘은 좀 아쉽게도 좀 누르고 있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와 관련 LMM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부상하고 있어요. 인프라에서 역시 KINX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진짜 추억의 종목입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종목 이렇게 올랐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데서 활동할 때 이때 4,000원대, 5,000원대 이거 물건 될 겁니다. 이거 한번 길게 보고 한번 잡아가시죠. 엊그제 지인을 잠깐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저는 잊고 있었어요. 진짜 솔직히 해서. 와, KNX 정말 우리 선장님 얘기가 맞았네요. 대박이네요. 2,600% 올랐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한번 하게 되면은 1억이 26억 되는 거거든요. 27억?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바로 인프라에 관련 종목이다. 좀 오래됐으니까 하고 이것도 지금 사상 최고기를 갱신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따끈따끈한 거. 최근에 나오는 게 바로 플리토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바로 실시간 번역하는 거. 이제 갤럭시 24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말 나오면 미국어로 그냥 실시간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통역사가 필요 없죠. 그거 한 기능하고, 왜 웃으세요? 통역사가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서클 투 서치라 해서 어떤 내가 알고 싶은 거기에 딱 이게 드로우 서클을 하게 되면 그 정보가 쫙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사진 찍을 때 찍으면 피사체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놔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확대도 할 수 있고 유치도 옮길 수 있고 그 핵심 세 가지가 바로 갤럭시 24S 이번에 AI 폰의 특징인데 거기에서 언어를 제공하는 게 그러니까 실시간 번역이 바로 플리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웨이브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게 이제 GPT 스토어에 입점하는 거거든요. 완전 이제 바닥에서 잡아서 거의 이제 배 가까이 올라오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를 보셔야 돼요. 자, AI가 소프트웨어라면 반도체는 하드웨어 쪽이다. 물론 반도체도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쪽, 설계하는 쪽이 있고 뭐 D램을 비롯해서 또 뭐냐면 파운더리,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있어요.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반도체는 하드웨어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AI를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IT의 백미, AI가 쏘아오는 모멘텀이다. 이거 메가 사이클이 진입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CPU에서 GPU, HBM으로 가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AI가 영토 확장하는 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예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금년 들어서 제가 이걸 주목하시라고 그랬죠. 3C를 주목하시라. 그게 뭐냐면은 CXL 해가지고 이것은 뭐냐면 그 기계 안에 있는 그 컴포넌트
속도를 굉장히 소통을 빨리 하게 해서 이게 뭐냐면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거든요. 빨리빨리 연결시켜서 메모리 기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바로 그런 게 됩니다. 근데 또 칩넷도 주목해야 돼요. 칩넷은 뭐냐면은 우리가 H밴 같은 거 그걸 보면 딱 쌓아가지고 DDR 쌓아가지고 이렇게 적층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거기에 있는 여러 칩을 하나로 각기 작업하되 하나로 인터그레이트 통합하는 기능이 바로 칩넷입니다. 이 시장은 앞으로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이걸 꼭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PC하고 그 다음에 노트북까지 그 AI로 영토가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이것이 바로 삼성 갤럭시 S24 아이폰이 효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PC나 노트북 하는 게 바로 최근에 그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AI, PC용 AI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위에서 잠깐 빼먹었는데 그동안 HBM에서 가장 앞섰던 게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 근데 CXL을 비롯해서 갤럭시 S24 아이폰으로 가는 게 삼성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CXL 관련주도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겠다.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제주 반도체, 로우 파워 DDR이죠. 그 다음에 퀄리타스 반도체, 바로 삼성의 아류 CXL이라는 회사, 그 다음에 가온칩스, 디자인하우스, 그 다음에 에이지랜드, 예, 여러분 잘 아시면 TSMC에서 국내 유일의 협력사, 그 다음에 HPSP라고 있습니다. 고압 수소 어너링 장비, 심태 기판, 그 외에도 뭐 네오셈 쫙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것들은 바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몇 가지 이제 그 반도체가 왜 메가 사이클이냐 이걸 보시게 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 화사님님, 네. 우리 공부하시자 그랬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언어를 공부하시자. 그때 제가 띄워드린 게 바로 원빈하고 누구 나온 거죠? 원빈하고 나온 게 장동건. 장동건. 태극기 휘날리며. 깃발형. 예, 이게 상승 깃발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그때 우리 한 배우셨나요? 차트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밤사이 한 4% 정도 급등 나왔죠. 이게 바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지표를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주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차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가 처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한 데로부터 예, 지금 5배가 올랐어요. 400%. 이것을 한 3번 정도 포착이 됐는데 마디마디 이게 대장으로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 찾기는 어렵죠. 보유자의 영역인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CXL에서 저는 이걸 노렸던 거거든요.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아까 삼성에서 CXL에서 앞서간다고 그랬죠. 그럼 그것을 설계하는 회사가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연구원들이 다 여기에 포진해서 회사를 만든 건데 이것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디자인하우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 ARM의 공정 최적화를 위한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게 바로 가온칩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에이직랜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종목은 뭐 우리가 이런 말 있죠. 이거 주력 포트포지에 꽂힌 종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마디마디 우리가 한 10몇 번 마디마디 공략해서 좋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에이직랜드도 바로 대만의 TSMC 그 향의 디자인 솔루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냐면 뭐 다 아시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성공 투자를 하려면은 거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KNX의 그 추억을 말씀드렸잖아요. 루닛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저는 투 트랙을 좋아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는 바벨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철저히 연구해서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을 저점을 잡는 거예요. 대표적인 루닛, KNX 그런 종목들이 되겠죠. 물론 뭐 제조반도체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성공 투자의 키워드는 바로 시대의 흐름. 아까 제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거대한 물결이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남보다 먼저 간파하시고 그 주도주를 저점에 선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모든 전문가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루닛이 1,400% 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가 1,400% 갈 줄 알았으면 제가 진짜 저 명동 사치야에서 돈 얻어서 그걸 몰빵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다만 제가 룬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제가 룬에서 꽂혔고 그래서 야, 이 종목은 될 종목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인 매매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이게 매매 기술인데 저점에서 고점 매도. 제가 아까 에이직 랜드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돼요. 그러면서 추세를 보면서 더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겁니다. 그다음 이게 실질적으로 매매죠. 매매 기술이죠. 그다음에 여러분께 하나만 또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몇백 프로 났다는 거 사실 제주 반도체도 완전 저점을 잡았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나 제주 반도체 400% 났어요. 이미 그 지난 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른 종목보다는 오를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에서 선점하시라. 그게 결국 내 계좌에 수익이 낼 것이다. 황금 맥점 시스템이 있다. 오로지 수익만 보시고 편하게 매매해서 수익은 압도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좋습니다.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오늘 또 강의 멋지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종목단으로 넘어가서 한 종목 한 종목 흐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움직였었던 종목 가운데 결국에는 수익을 어떤 맥점에서 잡아냈는가 이 부분 같이 캐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것이 제가 이제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네. 큰 그림에서 봤다라면 이제 매매 기술을 적용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화선님들 그걸 아시잖아요. 콜라보를 이루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콜라보를 이루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팁, 맥점 잡는 법. 그리고 또 이번 주도 있잖아요. 이따 제가 무방도 준비됐는데 보시면 깜놀일 겁니다. 황금 맥점 전략은 이번 주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수요일 날 많이 내렸거든요. 바로 투자에 대한 팁은 바로 여기에요. 많이 오른 종목은요, 사실 황금 맥점에 포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냈는데 한번 지금부터 몇 종목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최근 것만 이게 바로 음봉 4개 다음에 눌림에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샛별형 모닝스타에서 포착이 됩니다. 이럴 때는 거래가 적었거든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동안 51%나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은 이게 주도주지만 그만큼 이제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도 단기간에 탑픽으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무방을 했었어요. 장중 공개 방송. 바로 대성에너지가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이럴 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걸 저희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뭐냐면은 양선 다음에 음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긴 도지예요. 도지. 이럴 때는 급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보통 제대로 먹는 상한가다. 왜? 이거 그 저점에서 30%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수익을 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틀 동안 한 35%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크라우드웍스가 있습니다. 크라우드웍스도 양음.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크라우드웍스가 바로 LMM 관련주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네이버에서 투자했을 때 왜 대기업들이 이런 회사에 투자할까?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죠. 이것도요, 25%나 올랐어요. 자, 아까 보셨죠? 다 주봉들은 지금 음봉이지만 이게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와 함께 가는 종목들, 그것을 음선 주었을 때 매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GSE도 보실까요? 이것도 똑같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이 포착된 게 대성에너지하고 GS가 포착됐어요. 근데 우리가 공략한 것은 이 음선보다는 가느다란 허리에, 그러니까 아주 숏바디, 도지, 그것이 더 상승 확률이 높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캔들 하나가요. 되게 아주 그냥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도 20% 좀 올랐는데 우리는 그때 제가 무방에서도 대성에너지 멋지게 상한가 뽑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밀리의 서지가 있습니다. 이제 밀리의 서지는 잘 아시겠지만 SK텔레콤에서 투자한 그 책 읽어주는 AI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양양음 패턴. 그러면 여기서 공략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딱 음선이었을 때 공략에서 이것도 이틀 동안에 34%나 올랐다. 그다음에 또 인스 웨이브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스 웨이브 시스템은 17일 날 이렇게 음선이었을 때 했는데 위수염 다뤘지만 이것도 역시 급등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따 뭐 네이버 밴드가 여러분들 그 밴드 이따 뭐 소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제가 어제 양 음량 나와서 시간에까지 한번 관심에 두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단일가에서 한 뭐 6, 7% 올랐더라고요. 이것도 또 월요일에 기대되는 자리다. 인스웨이브 오늘 무방 주제이기도 하죠. 함께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 다음에 또 DMC 미디어가 있습니다. 웹툰을 보실 필요가 있다. DMC 미디어는 참 기가 막힌 맥점이 바로 뭐냐면은 양음. 그러니까 음선에서 공략해야 수익을 많이 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야, 음선에서 내가 공략해봤는데 말이야. 이거 뭐 군베이처럼 느리거나 지하실로 빠져. 황금 맥점 전략이 가장 독보적이고 좋은 게 뭐냐면은 특히 단기 수익을 원하면서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 바로 이 음선 공략이에요. 그래서 VI까지 걸리면서 19%나 올랐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솔루스 첨단 소재 이유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제가 목요일 날 공방할 때, 공개 방송할 때 이렇게 관심 있는 거 드렸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음선 양봉 3개죠. 거래가 바닥을 만들죠. 역전된 망치입니다. 역전된 망치의 음선은 어떤 뜻이냐면 하루 종일 조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이럴 때 매수하죠. 자, 간다. 가는 거 잡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주반도체 같은 차트가 얼마나 있나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고점에 잡으면 2,500, 600개 종목 중에서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뭐 내용도 당연히 있겠지만 저점에서 하는 고점에서 하는 솔직히 해서 시장 흐름과 또 운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것은 누구나 다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31%.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참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렇게 저점에서 몇십 프로 오르는 것은 눈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것들 그 급등 차트, 나를 유혹하고 꼬시는 차트들은 그냥 그 그레이트하게 보이면서 보통 개인 투자들이 수익 날 종목을 버리고 이제 그런 것 좀 따라가시는 부분 조금 아쉬운 데 있긴 합니다. 물론 제 말씀이 다 옳다는 얘기가 공부하시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저의 기준이고요. 제가 30년 노하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양 뭐 다양하기 때문에 그거 제가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희 기준만 봐서 오해 없이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온칩스입니다. 가온칩스도 보세요. 양양 패턴이죠. 이평선 밀집에 있죠. 이렇게 상승되면 딱 튕기지도 않은 거. 이게 그랜빌 법칙이 제 3법칙이에요. 여기에서 이것도 이틀 동안 15%나 올랐다. 그다음에 또 DS 단석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것도 밴드 또는 여러분들 아침 모닝 선물 보따리에서 바로 어제 많이 오른 것 좀 제발 좀 그만 쫓아다니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 얼마나 널널해요. 이게 뭐냐면은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뭐 플라스틱 재활용 뭐 그런 거는 헌데거든요. 이게 지금 5만 원짜리가 얼마 18,000원까지 널브러져 있어요. 저를 좀 가져가 주세요. 근데 이럴 때는 지하수 봐야 되는가? 안 되죠. 어제 이렇게 급등 나왔을까요? 이 자리가 만들어지니까 GX 칼텍스에서 앞으로 디젤 바이오 디젤 거기에 전념하겠다. 급준 상한가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은 시세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이걸 앞으로 상승할 종목들을 보셔야죠.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여기서 많이 내릴까요? 어느 때가 위험한 거죠? 이럴 때 따라하는 게 위험한 거죠. 이슈화되고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KNS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음봉 5개 다음에 이렇게 VI 결론에서 15% 올랐다. 보이시나요?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라는 거 또 한번 공부하셨을 겁니다. 항상 이런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오금저리는 매매, 특히 제가 토요일 방송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주식시장에 하시는 방법이 각양각색이고 특히 직장 나신 분들 실효성 테마주, 대표적인 게 전쟁 테마주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들 잘못 따라갔다가 그냥 물리는 것보다는 특히 직장 나신 분들 좀 식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근무하면서도 열심히 상업에 충실하면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비법이 바로 이런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많이 강조해 주셨던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복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자, 그래서 심화 시간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종목 한 종목 더 자세히 챙겨보시죠.
네, 이제 심화 시간 넘어가서요. 한 종목 한 종목 디테일한 전략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또 큰 화면으로 보는 만큼 저희 잘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오는 종목들을 노려라. 이게 이제 바로 구조적 성장주고 거기에서 진정한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런 트렌드, 물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조금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렸죠? 바로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황금 맥점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그 한 단발의 시세에 끝나지 않아요. 내용 있는 종목들은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죠. 자, 그런 종목들 지금부터 심화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많이 그때 상승이 처음에 핫했죠. 이럴 때 많이 눌렀을 때 이게 역전등 마치 다음에 도지 여기서 나와서 첫 번째 포착. 그다음 두 번째는 5일선 아래의 양음량 상승이 일어나고 눌림에서 계단식 상승을 파동을 이루면서 좋은 시세를 냈다. 234% 11월 15일 날 그때 포착을 넣어도 176%나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흥하해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사실 흥하해운도 자, 이평선 밀집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승되면 역시 눌림이죠. 이럴 때는 따라다니지 마세요. 그냥 물론 오를 수도 있는데 먹어도 진짜 조금 먹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크게 못 먹어요. 눌렀을 때 매수해줘. 그럼 약간 내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재료를 만들면서 한 185%나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죠. 기업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자, 퀄리타스 반도체를 보실까요? 저는 이 종목은 또 하나 추억이 있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용이 있는 종목이 이렇게 눌림을 주었을 때 얼마나 크게 상승합니까? 아까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 그런데 개인 투자분들은 어떤 거냐면은 많이 오른 종목, 이제 여기저기서 늘 방송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걸 못 잡으면 바보 같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속상하거든요. 이걸 버리고 수익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제 경험에 보게 되면은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신 지가 한 20년, 25년 가까이 되는데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로 이럴 때 내용을 알았더라면 자꾸 해서 한 160%나 수익 날 수 있었다.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이게 바로 펀더멘털 투자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스 웨이브 시스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인스 웨이브 시스템도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최단기간에 11월 10일 날 이때부터 눌림에서 매수해가지고 상승 파동이 일어나고 있죠. 아까도 좀 좋은 수익도 났고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또 레뷰 코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레뷰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아까 다 잘 기업 내용 설명드렸으니까 자리만 볼게요. 이거 어떻습니까? 11월 15일입니다. 거의 최저점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낮방송 다 이렇게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우리 머니투데이 처음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드렸거든요. 이것도 97%나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계단식 상승 파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매도하고 저점 매수하고 그러면은 저점에서 수량 들리면서 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지랜드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건 제 무방에서 다시 우리 매매 일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뭐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가 겉보기에는 67%지만은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자리 놓치지 마세요. 역전만 때문에 도지 또 하나 3스타 이러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DTN CRO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임상 CRO, 대행하는 CRO 기업인데 이것도 보실까요? 최근 거. 물론 여기서 조금 시간이 됐지만 11월 20일입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그 유명한 양양음 패턴. 상위 5%분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양양음 패턴에서 살짝 하루 누르면 급등이 나오죠. 251%나 올랐네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주 반도체 같은 거 여전히 이것은 제가 이것도 이때 양양음 패턴 처음에 잡은 게 이때가 이제 현금 맥점이었죠. 양양음 패턴 또 한 번 양양음 패턴 또 한 번 나오죠. 최근엔 또 여기까지 세 번에 포착해서 아마 거의 최저점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로 가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를 보시게 되면은, 예, 이것도 이제 최근에 화제가 많이 되죠? 회자가 많이 되죠? 시가상 좀 걸르면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자리. 제가 이 종목은요, 최근에, 그것도 또 무방할 때예요. 13만 2천, 3천에 잡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냥 순간, 조정 없이 23만 원까지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리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플리토도 바로 어떤 그 기업이죠? 바로 AI 번역하는 회사죠. 이것도 이 눌림에서 포착돼가지고 저점 깨지 않고 계단식 상승파 돌리면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면서 상한가에 또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노믹트리, 지금은 좀 눌림을 주고 있지만 이런 것도 다 바닥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럴 때 잡아야 수익이 만나는 거 아시겠죠? 예, 72%나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캡스톤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캡스톤 파트너스도 바로 이런 자리. 음선 3개 다음에 여기서 강세 잉태가 나오면서 좀 횡보하다가 또 슈팅이 나오죠? 이게 결국 어디에 투자하는 회사냐면 LM의 그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그런 창투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120%나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S 들어가서 인스 웨이브는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드, 거기에서도 어제 한번 시간에까지 관심을 두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고점이 33,000원 제가 제시해드렸어요. 32,850원까지 갔는데, 이거 돌파하면 조금 더 업사이드를 할 수 있다. 뭐 72% 단기간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지랜드도 이것도 이제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어제도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 양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한번 주봉 보실까요? 주봉 보시게 되면 음봉 3개짜리. 오호. 저는 뭐 남들이 양봉 3개 그런 거 막 좋아할 때 저는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선이란 어떤 뜻일까요?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5만 5천 원 넘었으니까 그 다음은 한 6만 원까지 열려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추가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제 신규 공략주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예, 오늘은 이제 제가 AI와 반도체 아까 브리핑 해드린 그 섹터 내에서 가온칩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온칩스에 대해서 왜 좋은지, 그 다음에 또 구체적인 가격 전략, 예, 그런 것들은 제가 무방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가온칩스입니다. 어떤 포인트 있고 또 가격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은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집니다. 위원님 잠시 후 11시 20분경 시작하죠. 어떤 내용일까요? 예, 뭐 인스웨이브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지만 진짜 좋은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마디마디 공략했고 아까 제가 추억이 있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죠? KNX 4,000원대부터 얼마까지 갔나요? 눈이 어떤가요? 저는 진짜 아까도 제가 밴드에 예고하고 왔지만은 제가 방송에서 못다한 그런 종목이 또 하나 있어요. 정말 지금 몇천 원에 불과하고 성장성이 뛰어나고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계좌가 아프신 분들 투트로 갑시다. 하나 몇천 원짜리에서 좀 크게 갈 종목 하나 하고 또 단기 수익을 그때하면서 편하게 매면서 수익은 압도적으로 갈 종목 그런 매매 방법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오늘 특히 직장 다니시고 계좌 아프신 분들은 꼭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M10 밴드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좋은 정보 위원님의 사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버튼 바로 방송 중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11시 20분 시작하니까요. 함께 해보시죠. 좋은 정보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머니왕 1부 이어갑니다. 위원님의 빨간색 손가락봉이 그리웠는데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이제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주말입니다. 이제 또 다음 주가 글쎄요, 다시 한번 스타트를 해보고 싶은 그런 환경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간밤 미장도 그랬고, 금요일에 또 올랐었던 종목들의 움직임도 명확했던 것도 보였기 때문인데, 위원님 한 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 많이 내려오면서 지수도 많이 내려왔고,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S&P 500이 신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다우지수는 신고점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조정권에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굉장히 우리가 언제나 지수가 올라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수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 그리고 어떠한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음 주에 우리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의 흐름이에요. 제가 몇 번씩 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의 흐름 자체가 중요하다. 자, 돈이 가는 곳에 결국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의 흐름을 갖다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공략하는 종목들이 수익이 나면은 지수가 내려가든 아니 폭락이 나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현재 우리가 다음 주에도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지금까지 급등했던 패턴들을 공부를 해서 다음 주도 다시 한번 공략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하해온. 네, 흥하해온은 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자,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포착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렸었는데, 이런 박스권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고 그 마지막 피크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이미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우리가 지금 후티 반군의 공격, 뭐 이런 이란과 뭐 파키스탄의 분쟁 이런 쪽의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 전쟁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 끊임없이 갈 것은 확실하나, 이미 그로 인한 어떤 선반영된 그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많이 가야 다시 올라올 수 있겠다. 근데 이제 흥하해온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긴 하지만, 이 종목의 월봉을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거의 10분의 1까지 그리고 10년 넘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온에 대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주봉으로 보면은 이번 주에 거래가 늘면서 음봉이 나왔고, 그래서 추가적인 다음 주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그런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성에너지입니다. 자, 대성에너지 이 종목도 또한 중동 지역에 대한 불안한 그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굉장히 그 중요한 구간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 시간에 추천주로도 나갔었던 그런 종목인데, 나가고 나서 바로 설명드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설명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가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상한가든 아니면 급등이 나오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중요한 구간이 있죠. 우리가 이런 구간이 박스권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만약에 월요일날 이 박스권이 돌파될 때 진입을 했다면은 바로 상한가를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포착된 거는, 저희 시그널이 포착된 거는 벌써 이제 그 이후에 43%나 올랐지만, 여러분들이 지난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지난 5거래일 전에 그때 우리가 매수만 들어갔어도 상한가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작년 10월에 전고점에 대한 저항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점을 돌파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정세가 어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뭔가 상황은 또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대성에너지 주봉을 보시면 자 이번 주에 이제 상한가가 가고 그 다음 날 피크가 나오면서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그죠? 바닥이 아니라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차익 신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 대성에너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캔들을 없애놓고 보면은 자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왔을 때 그리고 거래가 처음으로 바닥에서 터졌을 때 이때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뭐 각종 보조 지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지표를 보고서 판단하기보다는 주식을 매매할 때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매수한 이후에 매도는 거래량만 보고 매도하시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패턴을 공부하는 이유는 자 여러분들한테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매수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드리기 위한 겁니다. 자, 다음 종목도 볼까요? 자, 키다리 스튜디오. 네, 이 웹툰 관련주들이 몇 개가 있죠. 뭐 DNC 미디어라든지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미스터 브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또한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키다리 스튜디오가 과거에 이제 상승폭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여기도 보시면 뭐 작년 내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바닥에서 서서히 이런 매수봉들이 생겨요. 자, 바닥권에서 이런 영망치 형태가 나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결국은 저게 바로 이제 돈의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돈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어느 정도 올라온 폭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왔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죠?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벌써 31%나 상승을 했죠. 굉장히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정말 강한 피크는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4분기 실적이 적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에서 굿즈 판매라든지 이런 판매가 증가할 예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은 주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이제 엔터라든지 이런 웹툰 관련주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공략하기에 아직도 늦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의 주봉 상태인데요. 자, 주봉 상태 보시면은 가파르게 올라온 게 없죠. 그죠? 최근에 보면 흥하해운이나 뭐 대성에너지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 종목은 가파르지가 않아요. 그죠? 서서히 올라오죠. 이러다가 강한 피크를 만들었을 때가 바로 전체 매도 이런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수렴 구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중간중간 피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강한 상승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어제 뭐 25% 가까운 그런 급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인데 이 종목도 또 중동 지역의 불안 정세입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 정세가 처음에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전쟁에서 다시 거기서 후티 반군과 영국과의 미군 그런 공격에 의한 서로의 어떤 분쟁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란과 파키스탄까지 그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전쟁 자체가 2025년도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 뭐 거의 뭐 내용들 보면은 그 가자 지구가 뭐 제주도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크기인데 그래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전쟁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서로 합의하에 휴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뭔가 종식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근데 곡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물류비용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곡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뭐 전 세계 3대 곡창지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면 당연히 곡물가에 대한 그리고 작황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지속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밀 생산이 굉장히 많은 그런 국가죠.
근데 이 중동 지역에서는 우리가 물류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남아프리카 시망봉 쪽으로 우회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물류 비용 그리고 물건이 도달하는 기간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런 곡물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자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이제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진폭을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이 끝났을까 이렇게 한번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대략 봤을 때 우리가 최근에 6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6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인데 상승폭이 어느 정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처음에 급등하고 그리고 올라갈 때마다 차익들이 계속 나오는 그런 구간이죠. 자, 이런 차익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그랬을 때 저항을 안 받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오히려 이렇게 윗꼬리를 맞는 이런 구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봉 상태를 보면 이 종목도 또한 뭐 지난주에도 이런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실리고 영망치 형태가 나왔고 한 단계 다시 또 꼬리를 달린 영망치 거래량이 실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상승을 봤을 때 상승은 대개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 2, 3로 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양봉을 띄울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료 관련주라든지 비료 관련주 그리고 저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콩을 많이 수입을 하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또 중요한 종목이 이제 서서히 나옵니다. 우리가 AI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생성형 AI에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고 챗GPT 스토어에 관련된 종목들이 또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와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두드러집니다. 자, 이 종목을 보면 작년의 흐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을 거쳐서 조정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지라인이 형성된 구간에서 바로 상한가가 나왔죠. 자, 그러면 제가 항상 이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거래량을 해서 출발해서 거래량을 끝난다. 우리는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종목을 압축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손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내용을 보시면요.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두 번에 실렸습니다. 그 만약에 이 종목이 거래량이 실린 구간에서 매도가 다 나왔다고 하면 벌써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조정을 받거나 밑으로 하방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종목은 상승한 이후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30분 단일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30분 단일가가 형성이 됐고 그래서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뭐 보시다시피 5일선, 11선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 시간에서 어제 5% 정도 급등을 했는데 5% 가격은 어디냐? 자, 5% 가격은 이거보다 위다. 그러면은 신고점을 돌파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출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고점 돌파해서 출발한 다음에 살짝 누르다가 다시 한번 점프업을 시켜서 이 물량들을 팔아먹으려고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대량 거래가 많이 실리지만 않는다면은 차익 실현 도회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그런 단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도 GPT 스토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이 이제 연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종목이 최근에 단가가 풀리고 나서도 3일 동안 움직임이 더디다가 시간에 올렸다는 거는 다음 주에 한번 고점을 돌파를 해서 가격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려볼 필요가 있겠죠. 월요일 날도 아마 여러분들이 노려보실 만할 거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 대량 거래가 실렸던 그런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거래가 줄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할 때는 항상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에서 매수를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건 일봉과 주봉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봉과 주봉, 일봉에서도 거래가 줄은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거래가 늘 수 있고 일봉상에서도
전날 거래가 줄었을 때 그 다음날 거래가 폭발하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줄은 날을 공략을 하라. 예, 거래가 줄은 날 양봉과 음봉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래가 줄었을 때, 거래가 급격하게 줄었을 때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클라우드웍스인데요. 이 또한 이제 챗 GPT 스토어에 관련된 종목인데, 이 회사는 AI 학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자, 이 구간이죠. 11월 28일로 추정이 되는데, 11월 28일 날 이제 포착이 된 이후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렸고, 그리고 나서 한 달간 조정을 받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구간을 보시면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벌써 10일 거래일째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거래가 과연 더 갈 수 있느냐? 자,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 거래량에서 출발해서 거래량으로 끝나는데, 자, 우리가 핵심적인 거래량은 바로 여기입니다. 11월 28일에 대량 거래.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가 없어요. 자, 보시다시피 거래가 줄고 있고,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오는데, 그러면 저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 가격을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는 이미 박스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갈 수가 없겠죠. 이미 저 박스권의 고점을, 자, 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 이 고점을 돌파한 상태부터 다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조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급등이 실제로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급등이라고 하는 거는 하루에 20% 이상의 그런 급등을 나타냈을 때,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을 수 있고, 따라붙는 원리에 의해서 기존의 큰 물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가 보면은 서서히 올라오고는 있지만, 이렇게 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종목이 구미가 당겨서 바로 매수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 구간까지 충분히 이 종목은 5만 원을 찍었지만 어제, 자, 더 올려서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매도가 안 나오고 있다. 자, 그냥 대충 우리가 5만 원 이하에서 그냥 대충 매수를 해도 지금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의 이슈와도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슈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웍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주 정도 올라오면 다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3주가 올라왔지만 여기에 핵심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대량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이 구간은 일단 이 구간은 없애고 지금 2주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가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또 장점이고, 그래서 올라갔을 때 저항대가 굉장히 멀리 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 바로 클라우드웍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바이포입니다. 요즘에 이제 비전 프로에 관련된 종목들도 몇 가지가 있었죠. 최근에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전부 다 비전 프로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비전 프로 뭐 어떤 종목이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들 아시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포바이포의 강점은 뭐냐면은 이 회사는 이제 콘텐츠 AI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초고 영상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딥러닝 AI를 기반으로 해서 화질을 개선을 했고, 그 솔루션이 CES 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만큼 CES 2024에서도 인정을 받은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와 비슷한 수준의 영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강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화질의 영상을 많은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고화질 영상을 본다고 하면 많은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전송량을 낮춘 상태에서도 이런 고화질의 내용들을 전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온 이후에 지금 종가상 5일선을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우리가 싸다고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뭐냐? 자,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죠. 네, 이렇게 거래량이 없을 땐 그냥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 거래량이 많이 형성이 됐다.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형성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를 매수한 것들이 매도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물량 대비해서 물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많은 물량이 터졌으면 그게 고점에서 터지면은 매도가 나온 거고 고점에서 안 터지고 계속 상승을 하거나 약간의 조정을 거친다면은 매도 물량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쉬거나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은 어제도 신고점을 돌파했는데 시간에서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물량 대비 물량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1,700만 주 이상의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 실제 유통 물량 그리고 실제 상장 주식 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한번 강한 상승세, 뭐 20% 이상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오전에 10시 전까지 뭐 한 1,000만 주 이상이 거래가 됐다. 그러면은 서서히 매도 물량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도 늘긴 했지만 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거래가 거의 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4x4의 주봉입니다. 이거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을 주봉으로 보면 이해가 너무 쉽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봤을 때 바닥에서 영망치가 나온 캔들이 이렇게 나왔고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스타트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리뷰를 못 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린 이유는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리뷰를 해드린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대량 거래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지난주에 거래가 줄면서 양봉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고점도 돌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현재 매도 물량이 없이 신고점을 돌파했고 다음 주에도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18,000을 우리가 목표로 잡는다면은 17,900원에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시면은 좀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루에 오전에 아침 9시부터 10시에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10시 전까지 거의 1,000만 주 가까운 그런 거래량이 형성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18,000에 도달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서서히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이큐어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붙이는 패치죠. 패치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치매에 관련된 패치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세계 최초로 내성극복 표적 항암제를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이 내용으로 해서 이 종목이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생존율이 3배나 올라간다고 하죠. 근데 표적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항암제를 이제 개발을 해서 폐암이죠. 비소세포 폐암이라는 그 폐암에 대한 항암제를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은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내성의 시기가 대략적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인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내성 극복 표적 항암제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내성 기간이 2년으로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 약을 써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생존율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만큼 과거의 어떤 항암제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획기적인 그런 항암제를 만들었다. 물론 뭐 아직까지도 임상을 더 해야 하겠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생존율을 늘렸기 때문에 그만큼의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이 훨씬 더 높아진 종목입니다. 자,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뭔가 조짐이 보였죠. 네, 이런 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리허설이라고 하죠. 한번 크게 올리기 전에 한번 들었다 한번 놓는 거죠. 테스트를 해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일으켜 주는데 자, 3일 전에 상한가를 갖고 그 다음 날도 거의 상한가에 육박을 했지만 거래량도 많이 실렸습니다. 자, 저 거래량이 많이 실린 저 봉이 과연 매도봉인가? 이걸 우리가 판단하려면 그 다음 날이 훨씬 더 중요하죠. 자, 다음 날 보니까 거래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확 줄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 음봉이 이미 이제 시세를 다해서 내려오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기간 조정을 받고 그리고 거래량을 줄인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한번 상승을 시킬 것이냐? 간단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거래량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이 형성됐기 때문에 자, 바로 이제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월요일 날 자, 금요일 날 이 저점 2,97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양봉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은 다시 3,470원을 돌파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주봉을 볼까요? 자, 이제 주봉을 보시니까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들 그걸 항상 리뷰를 다시 해보면 이게 다음 주에 갈 수 있겠다는 게 어느 정도 확증이 생기죠. 여러분들 보시죠. 대량 거래 실린 상태에서 영망치 양봉이 나왔죠. 그죠? 그럼 뭐 게임 끝난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라갈 수 있겠네. 라고 판단을 어느 정도 해놓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처음으로 영망치 양봉이 나와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무조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확률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량 거래가 실렸을 때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이 상장 폐지만 안 되면 가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주가가 이만큼 내려왔다는 거는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 피크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뭐 중장거리 어떤 중장기 수익을 갖다 노리고서 매수한다기보다는 지금 사가지고 우리가 5,000원까지 한번 수익을 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뭐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들 잘 아시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 프로에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비전 프로라는 거는 결국은 어떤 내용일까요?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중요하고 콘텐츠의 고화질 영상이 중요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업체들이 꽤 있죠. 뭐 위직 스튜디오라든지 그리고 또 뭐 어디가 있을까요? MP라든지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비전 프로와 관련된 사실 비전 프로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비전 프로는 너무 비싸다. 비전 프로 저렇게 비싼 거 가지고 우리가 누가 살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실제 매출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알겠죠. 우리가 그거는 사회적으로 어떤 물가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소비 성향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끝난 S&P 500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고점을 뚫을 정도로 굉장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좀 지속될 정도로 이제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거 안 팔릴지 팔릴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이언트 스텝은 비전 프로에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위직 스튜디오, MP 이런 종목들도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도 또한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죠. 우리가 팬데믹 때 급등했던 종목이고 거의 뭐 1, 2년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자, 이 바닥에서 서서히 모아가지고 여기서 강한 상승세로 매도를 했냐. 그거는 다음 주에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16,000원은 돌파가 나오는 그런 위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 자, 지지난주 영망치에 대량 거래가 실린 그런 양봉이 나왔고 자, 지난주 한 주간은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을 받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 주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시장은 정말 안타깝게도 미국 시장보다는 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탄생을 하고 있고 매일같이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 자, 이번에는 좀 아이템을 좀 바꿨습니다. 제가 커피만 드리다가 이번에는 이제 치킨 3마리로 바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개 방송에서 치킨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급등 초입에서 상한가 직전에 하루 전에서 하는 그런 노하우들 그것도 공개방송에서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치킨 3마리의 기회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 함께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에 축구가 있다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치킨 3마리의 기회 많이 얻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위원님과 함께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 살피러 떠나보시죠. 네, 언급 주신 종목들 하나씩 흐름 같이 보도록 합니다. LS 에코 에너지 확인해 보시죠. 자, 이 종목은 한때 엄청났었던 종목인데 지금 뭔가 위원님의 표현 빌려서 말하자면 단봉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이평선 밀집을 이루면서 지금 어떤 구간인 거지? 기대하게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이럴 때는 네. 사실 수익도 충분히 많이 본 종목인데 네. 지금 가져오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궁금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코스피 차트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예. 코스피는 지금 엄청나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근데 이 종목은 올라가지 않고 횡보시켰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지수보다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고 실제 조정도 거의 없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거의 기간 조정 상태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횡보 구간이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다시 한번 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LS 에코에너지가 이제 신사업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데 최근에 국내 시토류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내년에 공급량이 아마 거의 2배까지 증가할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해저 케이블 사업도 베트남의 국영회사의 자회사와 지금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시토류 산화류들이 쓰이는 곳이 전기차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풍력발전 이런 데 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런 시토류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제 시작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중요한 거는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고점을 보면은 8월 달 고점 대비해서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때 당시가 17,000원 구간이었고 지금 최근에 고점이 23,000원이고 현재는 2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히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까지 상향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상향 조정 해주셨습니다. 상방 열어보면서 지금 에너지 응축 기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너무나도 예쁘게 지켜줬던 이 라인대 앞으로 추이 지켜볼게요. 자, 이어서 대성 에너지로 넘어갑니다. 사실 이번 주의 흐름이 팡팡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죠. 월요일 날 상한가로 종가 마감한 이후에 화요일에 추가 13,330원까지 올라온 모습인데요. 위원님, 1월 8일에 제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뭐 사실 이번 주 월요일에 만들기 이전에 이런 네. 상한가를 만들기 이전에 저희는 관심권에 두었던 종목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항상 이제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인데 지금 1월 4일 날 거래량을 보시면 대량 거래가 실렸었고 그래서 1월 8일 날부터 매수가 들어가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일주일 만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도 이 종목이 이제 출발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상한가가 왔기 때문에 아마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략은 거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11선까지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또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워낙 이제 최근에 급등이 있었던 종목인지라 하나씩 흐름 살펴봤고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위원님,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월 15일 매수가 된 거니까 사실 이번 주 그냥 바로 흐름 보시면 8% 가깝게 수익 흐름 나왔습니다. 특히 사실 금요일 날 종가가 네.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바로 그냥 고점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더 되는 자리로서 한 주 마감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네. 앵커님은 그 세수대야를 아시나요? 아우, 뿡. 아, 네. 이게 이제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에 이 시간에 이제 드릴 때 당시에 이게 바로 이제 세수대야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서 세수대야 패턴을 급락시킨 이후에 지지받고 올라올 때는
항상 급락했던 지점 이상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대표님께서 올해 한 해 매출을 갖다 2배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바로 어저께 시간에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AS를 해드리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바나듐 배터리에 대한 내용들이 호재로 작용했는데 이 회사가 지분을 34%나 투자하는 회사가 있는데 XRB라는 그 회사입니다. 이 XRB가 바나듐 배터리, 기존의 바나듐 배터리보다 출력이 3배나 증가하는 그런 바나듐 배터리를 개발하면서 그게 부각이 됐습니다. 이 바나듐 배터리 자체가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2배 이상 출력이 있는데 기존의 바나듐 배터리보다 3배 이상이니까 뭐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6배 가까운 그런 출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배터리를 생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코센 완전 세숫대야의 느낌으로서 한번 짚어주셨고 추가 움직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규 공략주 들어볼게요. 위원님 어떤 종목 좋을까요? 예, 메가임디인데요. 뭐 교육 관련주면서 네. 그리고 또 일자리 창출주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전략들은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메가 MD 가격 전략은 잠시 후 무료 공개 방송에서 펼쳐지는데 치킨 3마리의 기회도 있습니다. 위원님. 네. 네, 이제 종목이 더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건 맞으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축구도 보시고 예. 치킨도 드시고 그리고 다음 주엔 또 수익도 내시고 그런 내용으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성에너지 바로 하루 전날 상한가 바로 하루 전날 잡는 그런 비법들도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리스크 잘 이용해도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찐 실점 매매에 있어서 언급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방송 중이라는 네모 버튼 깜빡입니다.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머니왕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잘 참여해 보시길 바라면서 머니왕 2부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해 보시죠.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